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사 혜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희는 요즘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지난 주말에 새로 시작한 시리즈 콘텐츠를 포함해서 원래 계획되어 있던 일들도 그대로 열심히 해나가고 있고요. 지난주 공유드린 그 사건, K방송사 모 프로그램 관련해서도 대응할 일이 정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위에 링크를 띄워둘 테니까요. 첫 번째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 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다시 영상을 찍는 이유는 그 사이에 저희 요즘 것들의 사생활 채널 출연자이면서 K방송 프로그램에도 출연 섭외를 받았거나 출연하신 분들에게서 제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첫 방송에 나온 분 이외에도 출연이 예정되어 있던 분들 중에 저희 채널에 출연자와 겹치는 분이 한둘이 아닌 상황인데요. 제작진과 직접적인 접촉을 해온 출연자 분들이야말로 중요한 단서를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출연자분들 중에 두 분과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그 인터뷰 내용을 공유 드릴 텐데요. 인터뷰 내용 공유 드리기에 앞서서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안에서 혹여나 출연자분들에게 화살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출연자분들은 독립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인 만큼 자기 PR이 중요한 분들이기에 방송 출연 제안은 충분히 수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감한 사안임에도 용기를 내서 저희 편에 서서 도움을 주신 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인터뷰 내용 중에 중요한 증언이라고 할지라도 신분에 노출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였고 목소리는 변조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제보자분은 저희 채널에 2020년에 출연하셨고 2021년 3월에 출간된 저희 책 요즘 것들의 사생활 먹고사니즘에도 인터뷰 내용이 실리신 분들 중 한 분입니다. K방송사 해당 프로그램에 출연 제안을 받고 기획 단계에서 사전 인터뷰까지 진행하신 상태이고 본 촬영은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들으시고는 해당 프로그램 제작진이 기획 당시에 요즘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고 기획에도 참고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였다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섭외 받은 시기가 혹시 언제쯤이셨어요? 2월 말에서 3월 초에 진행이 됐고요. 정확히 하면 2월 말에 이제 KBS 측에서 연락을 해주셨고 3월 초에 이제 사전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사전 인터뷰라는 게 본방용은 아니고 기획 단계에서 하는 사전 조사 뭐 이런 건가요? 저도 뭐 이런 식의 사전 인터뷰는 처음이어서 뭐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몰랐었는데 제작진분들, 담당 PD분이랑 작가분들이 되게 많이 오셔서 구두로 이제 인터뷰를 진행을 했고 아예 카메라를 올려두고 이제 영상까지 따시면서 그것도 규모 있는 사전 인터뷰를 진행했었어요. 프로그램 컨셉이나 기획에 대해서 섭외 당시에 어떤 식으로 설명을 혹시 들으셨어요? 생각해보면 명확한 컨셉이 없었어요. 저는 출연 제안을 좀 받은 사람으로서 아무래도 궁금한 게 많으니까 이게 이것저것 여쭤봤었는데 그 당시에는 제목도 안 정해져 있었고 제가 이렇게 막 여쭤보는 것들에 대해서 답변이 제대로 오지 않았었죠. 기획이나 컨셉 같은 게 요즘 것들에 대한 것들, KBS에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것들을 젊은 취지로 뭔가를 만들려고 한다. 그런 큰 틀만 정해져 있었고 전반적인 디테일한 컨셉은 정해져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제작진 측이 그 기획 당시에 요즘 것들의 사생활을 참고하지 않았고 출연자도 다 정해지고 나서 요즘 것들의 사생활을 알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사전 인터뷰를 하실 때 요즘사를 제작진이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아셨는지. 제작진이 가져오신 뭐 자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즘사 책을 복사한 출력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제가 나온 책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갖고 계신 거를 봤을 때 바로 알아봤었고 1시간 넘게 길게 대화를 했는데 그 인터뷰 중에 요즘사를 보셨군요, 보고 오셨군요 이런 식으로 여쭤보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명확하게 기억이 나는 건 제작진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제 히스토리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하진 못하고 계셨어요. 그 요즘사 인터뷰가 제 기억으로 2019년도 여름에 그 전이었던 것 같은데 그 인터뷰를 한 지가 이제 꽤 시간이 지났고 그 이후로도 저 개인적인 히스토리가 많이 쌓여 있었는데 뭐 제가 개인적으로 출간을 했다던가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시고 주로 요즘사에 담겨있는 내용들로만 저에 대한 정보를 알고 계시고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저는 그거는 모르시는군요 대묻기도 하고 그런 기억이 확실하게 나요. 그래서 속으로 좀 바쁘셔서 그냥 딱 요즘사 인터뷰만 보고 오셨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책을 자체를 가져오진 않았었는데 나오셨던 페이지에 저희 요즘 것들 사생활 책
을 복사해서 가져온 것 같았다. 그 질문하시는 분이 그거를 들고 있었나요? 그랬던 것 같아요. 작가님이 자료를 이제 가지고 오셨는데, 그걸 보시면서 이제 저랑 대화를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따로 질문지를 뽑아서 보내드리거나 그러진 않으셨고요. 저한테 뭐를 따로 보내주지는 않았고, 네, 그게 사전 인터뷰였고 그 이후에 본 촬영은 아직 안 한 상태인가요? 네네, 더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사실 뭐 정말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요즘사 채널을 참고하지 않았다라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생각해봐도 아예 프로그램을 참고하지 않았다는 거는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여겨집니다. 기획 단계에 진행하는 사전 인터뷰에서 저희 요즘사 책의 복사본을 들고 질문을 했고 그 외에 다른 자료는 검토가 안 되어 있었다. 출연자분 본인이 이렇게 느끼셨다고 하는데 출연자들의 자료를 여러 매체와 다수의 콘텐츠를 바탕으로 취재했다는 주장과는 상반된 이야기 아닌가요? 두 번째 제보자분도 저희 채널에 출연하시고 나서 곧바로 해당 방송 프로그램에서 섭외를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또 제작진과 이 사안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고 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에 섭외를 받은 시기가 요즘사의 제보자님 영상이 올라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연락이 왔다고 들었거든요. 네,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메시지 받은 것 같아요. 저희 영상 올라오고 일주일 있다가요? 네네네. 출연자분들이 지금 제보해주신 분 포함해서 여러분이 계시거든요. 제보 받은 것만 해도 이거에 대해서 KBS에서는 다른 콘텐츠에서 이미 알려진 분들이고 그래서 섭외를 했다. 요즘사는 참고를 안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거든요. 직접 섭외 받으신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는 요즘사 말고는 딱히 이렇게 알만한 그런 매체가 잘 없어요. 저에 대해서 여쭤보실 때 상당 부분 요즘사에 나온 내용?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셨기 때문에 제 경우에는 요즘사를 보시고 연락을 주신 거다라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일주일 있다가 또 연락 주시기도 하고. 제보자님이 하는 활동들이 다양하게 있으신데 그 중에서도 요즘사에서 다뤘던 내용들 위주로 거기서도 다뤘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거기도 제가 하는 거에 대해서 다양하게 물어보기는 했지만 결국에 어쨌든 방송에 나가게 되는 부분은 요즘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졌던 주제로만 거의 얘기가 되기는 했어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고 제작진과 그거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신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내용으로 얘기를 나눴었는지. 제작진 쪽으로 연락이 와서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얘기를 해주시다가 다른 제작진 분이 또 연락을 주셨는데 저희도 굉장히 좋아하는 채널이고 언제 한번 요즘사 두 분을 인터뷰로 모시고 싶을 만큼 좋아했던 채널이다. 아 정말요? 저희 요즘사 채널을요? 네네네. 저희도 섭외를 하려고 했다. 네, 혜미님 그렇게 부부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먼저 이렇게 뭔가 조금이라도 시작 전에 자문이라도 구하지 않은 게 살짝 후회가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좀 저도 안타까워하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 말을 했군요. 어쨌든 제작진이 저희 채널을 그 전부터 알고는 있었다는 말씀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뭐 요즘사를 의식하고 얘기한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지만 근데 저한테 어쨌든 그 표절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때 프로그램의 어떤 정당성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때 법무팀의 검토를 다 받고 시작을 했다 이렇게 말씀 주신 거를 봐서는 요즘사를 의식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은 했었어요. 요즘사랑의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할 때 업무 검토를 받은 것이다 라고 방송을 나가기 전에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네네네. 여기서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은 K방송사 측에서는 기획 단계에서 MZ세대를 연구하는 다양한 기관과 전문가들을 만나서 자문하는 과정을 거치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자문하는 단계에서 저희 요즘사를 염두에 두었다는 것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프로그램이 방영되기 전부터 저희 채널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반증이라는 거고요. 그런데 결국 모든 것이 유사한 상황이 될 때까지 자문이든 뭐든 사전에 어떠한 연락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3만 구독자 채널은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지난주 화요일에 K방송사에서는 공식 입장문을 냈습니다. 사실
사실 입장문 대부분이 기존의 제작진 측에서 저희한테 보냈던 메일 내용과 거의 유사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두 번째 메일을 통해 추가로 문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별도의 답변이 없는 상태이고요. 이 입장문만으로는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 중에 짚고 넘어갈 부분들이 있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입장문에서 저희가 메일 내용을 왜곡해 공표했다라거나 영상 포맷에 대해서 언급하는 등 논점을 흐리는 근거를 들어서 표절이 아니고 오해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저희는 메일 내용을 왜곡해 공표한 적이 없습니다. 메일로 보내온 내용을 박제해서 뿌리는 것은 저희로서는 좀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해서 하지 않았을 뿐, 메일 내용 중 주요 골자가 되는 표절할 의도가 없었으며 오해다라는 내용을 요약해서 전달했을 뿐이고요. 현재 왜곡이라는 말을 쓰셔서 말씀드리자면 오히려 지금 K 제작진 측에서 새로운 출연자들을 섭외하시는 과정에서 저희가 대화를 거절하고 있다, 연락을 피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야말로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메일로 대화를 요청드렸고 6월 2일에 보낸 메일 이후에 직접적인 답변을 안 하시는 것은 오히려 제작진 분들입니다. 누가 지금 소통을 피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메일은 엄연히 공식적인 소통 수단입니다. 메일로 답변하는 건 대화가 아니고 왜 꼭 만나서 혹은 전화로 해야 대화라고 하는 걸까요? 더군다나 이런 민감한 사항들이 오고 가는 문제에 있어서 구두로 소통하는 것보다는 정확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좀 더 오피셜한 소통 채널인 메일로 대화를 제안드린 것입니다. 대화를 피하거나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오프라인 만남이나 전화 소통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대화를 거절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엄연히 왜곡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영상 포맷의 차이가 명확하기 때문에 고유의 창작물이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데요. 저희는 처음부터 포맷이 같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방송 포맷은 당연히 쇼폼인 유튜브와 1시간이 넘는 방송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방송 포맷은 아무튼 출근이라는 방송 포맷과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저희는 처음부터 제호와 로고 디자인, 기획 의도에서 사용된 워딩과 메시지, 출연진들이 상당히 유사한 점을 들어서 기획 단계에서부터 요즘사 콘텐츠를 모티브로 했다고 보여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포맷상으로 표절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외의 모든 요소들이 이 정도의 유사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나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사전에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허락을 구하거나 협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를 공론화 한 이후에 대부분의 분들께서 저희 요즘사를 응원하고 지지해 주시고 있는 상황이지만 종종 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공론화를 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볼까 하는데요. 저희는 직접 메일로 소통을 하는 동시에 공론화를 진행하는 것이고요. 대화를 피하면서 공론화만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공론화를 진행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공중파 방송은 저희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론화를 하지 않았다면 저희를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겠죠. 오히려 나중에 가서는 그 프로그램이 오리지널로 인식이 되고 저희가 카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영상을 올린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만약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네 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만들어낼 콘텐츠들도 계속해서 유사하게 가져다 쓸 수 있겠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냥 눈 뜨고 코 베일 수밖에 없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 어떻게 안전함을 느끼고 계속 자유로운 창작을 할 수 있을까요? 이는 저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저희처럼 개인적으로 활동하거나 영세한 창작자들에게는 늘 도사리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저희는 공익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공론화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고요. 해당 이슈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의도도 계획도 없습니다. 지난번에 올린 영상도 유튜브 광고 수익이 나지 않게 설정을 해두었고요. 이번 영상을 포함해서 앞으로 방송국과 관련된 시리즈로 올리는 영상은 모두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저희가 영상을 올린 뒤에 다양한 언론에서 해당 문제를 단편적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송가의 따라하기 문제들을 잇따라서 보도해주고 계십니다. 스포츠 서울에서도 다뤄주셨고요. 데일리안에서도 비슷한 취재로 다뤄주셨습니다. 저희 쪽으로도 추가적인 도용 및 표절 피해 사례에 대해서 제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례로 K
방송사의 한 드라마에서 실제로 사용 중인 한 한복 업체의 로고를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고요.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사건을 추적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죠. 이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 유튜브 채널 중에 사건 의뢰라는 채널에서 많은 소스들을 말도 없이 가져다 쓰고 있다는 제보도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걸까요? 그래서 저희는 지난 영상에서 밝혔듯이 이 사안을 저희의 문제로만 보지 않고 하나의 프로젝트로 생각하고 콘텐츠로 연재를 할 생각입니다. 방송국의 생태계는 다른 업계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폐쇄적인 편인데요. 공식적으로 보수라던가 일하는 환경에 대해서 잘 오픈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방송국은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계시고 보수적인 일하는 환경이라고 하는데요. 저희는 이번 저희 사안도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가설을 세우고 있고 현재 이 내용을 취재 중에 있습니다. 지난 영상 이후에 방송가에서 일했거나 현업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의 제보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몇몇 분들과 인터뷰와 미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내용들이 워낙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서 여러 사항들을 체크해가며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조만간 이 내용에 대해서 담은 후속 콘텐츠도 공유할 예정입니다. 잊지 않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K방송사 측은 이대로 조용히 묻히기를 기다리시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공중파라는 영향력이 큰 매체를 통해서 방송을 그대로 지속한다면 저희는 저희 방식대로 최대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사안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것밖에는 답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K측과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직접 소통은 물론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여러 루트를 찾아서 공론화를 지속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감과 응원 또 지지의 댓글을 남겨주고 계신 모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도 용기를 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응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